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기 파트 45문항을 완전 정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탄에 이어지는 실기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5문항이지만 항상 순서 시작은 36번부터 시작합니다. 각 단원의 소단원별로 문항수 옆에 기재해뒀으니까 지난번하고 이어서 똑같이 틀린 문항을 적어 가시면서 어느 파트에서 자꾸 오답이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신다면 실기 점수가 많이 상승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6번부터 80번 문항까지 틀린 문항 번호만 적어주세요. 분석은 80번 문항 다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36번입니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2번 식전에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는다. 3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등을 펴고 앉게 한다. 4번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게 한다. 5번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정답은 3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등을 펴고 앉게 한다. 깊숙이 앉아서 그죠? 바른 자세로.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른 음식이면 수분이 적은 음식이에요. 삼키기가 힘들고요. 또 침을 많이 나오게 하는 탄산수 같은 것들은 살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턱은 들으시면 기도가 열려버려서 이물질이 잘 넘어가니까 살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턱은 당겨주시고 고개는 숙여주시고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깊숙이 넣어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37번입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제공한다. 2번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4번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에 세척하여 말린다. 5번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끔 속도 조절을 좀 해주시는 거죠. 1번 같은 경우에 영양액은 영양 주머니에다 음식물을 넣어서 이거를 주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준비물에 보시면 주사기가 살짝 나온 게 있었는데요. 있을 거예요, 주사기. 뭐 있나요? cc가 얘는 아니죠. 50cc 주사기. 근데 이게 이제 주사기는 여기서 쓰는 건 이제 음식물을 넣는 건 영양 주머니에 넣어주시는 거고 영양액은 넣어주시는 거고요. 주입하는 과정 속에서 물을 공급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사실 주사기 50cc 주사기잖아요. 그래서 주사기를 본 것 같은데 cc가 잘못된 거고 cc를 떠나서 영양액은 주사기에 넣는 게 아니라 영양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구토를 하면 속도가 아니라 잠그고 보관하셔야 되고 영양 주머니는 매번 세척합니다. 위장의 높이와 같게 하시면 안 되죠. 위장보다 높게 하셔야 중력에 의해서 알을 떨어지는 거고 경관 영양 돕기는 사실 거의 한 문제씩 꼭 시험 문제 나는데 지금 요 5개 외에 네모 안에 파란색 체크박스에 있는 문장을 넣어서 수도 없이 문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관 영양이라고 하는 부분의 위관 영양을 정확히 다 한 번에 이해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요 체크박스까지 한 번에 반복적으로 봐주시면 어떤 내용을 써도 다 이해가 되거든요. 너무 천천히 주입하면 상하고 진한 농도를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고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아요.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보고 빠졌다면 밀어넣거나 빼시면 안 되고 식사 후에 30분 정도는 항상 상체를 상승시키는 자세 여기 5개에서 여기 다른 문항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문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 파란색 체크박스는 그런 용도로 제가 풀이를 할 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초록색은 이제 보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초록색은 오답을 문장을 고쳐내는 거고 파란색은 이건 덤으로 좀 알아두면 다음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 정리를 이 3개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음 문항 갈까요?
38번입니다.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주입한다. 2번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4번 투여 후 하루 동안 귓구멍에 작은 솜을 끼워둔다. 5번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귀 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자, 닦는 표현도 웨이도만 돼요. 예, 제거한다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표현도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귓구멍 중앙이라는 말이 아니라 측면을 따라 주입한다고 돼 있어요. 항상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데 보관해서 좋은 약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귀 점적할 때 후 상방이죠. 하루 동안 끼워두시는 게 아니라 15분에서 20분 정도 끼워뒀다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항이요. 39번입니다.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번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3번 가루약 복용을 꺼려하면 주스에 섞어준다. 4번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5번 약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정답은 5번. 약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 네, 그러니까 주사 바늘을 제거했다는 얘기죠. 네, 용량이 적어서 이게 확인이 잘 안 될 때 주사기 안에 눈금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숟가락에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나눠서 여러 번 나눠서 털어 그것도 안 돼요. 네, 숟가락에 물에 고인 부분에 물을 담고 거기에 이제 가루약을 이렇게 섞어서 준다. 이런 표현이 맞죠? 항상 약은 물과 함께. 네, 요것도 맞지 않습니다. 보관법도. 자, 다음 문항이요. 40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큰 알약은 작게 쪼개어 나누어 준다. 2번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섞어 한 번에 준다. 3번 금식인 경우 복용 중인 혈압약을 건너뛴다. 4번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 준다. 5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약을 떨어뜨리면 입안에 직접 넣어주면 돼요. 네. 고혈압을 가지고 계셨어도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 예, 덜덜덜 손이 떨림이 많이 나타나는 게 뭐 파킨슨 질환 이런 분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경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쪼개거나 갈아서 먹을 수 있는 약은 항상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갤 수 있습니다. 요 섞어서 한 번에 줄 수 없죠. 비처방약도 의사에게 상담하시는 처방약과 같은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혈압약은 금식이어도 꼭꼭 챙겨 드십니다. 건너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자, 다음 문항이요. 41번입니다.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라고 한다. 2번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3번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4번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5번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정답은 1번입니다.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라고 한다. 네, 요게 맞죠? 네, 혹여나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안쪽에서 잠궈서 바깥에서 열 수 없으면 치매와 연관된 내용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안전에 보시면 꼭 치매가 아니어도 안에서 잠궈서 이게 조작이 잘 안 되면 위험합니다. 슬리퍼는 안 신죠? 네, 넘어지실 수 있어요. 벗겨지고 이러면서. 화장실 표시 아래 좀 뭐가 좀 네, 부드러운 표현은 아닌데요. 어감 자체가. 근데 정성만 아시면 되는 거죠. 눈높이는 같게. 수준에 눈높이라는 말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맞춰주십시오.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옆에 배설하실 때까지 지키고 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다음 문항이요. 42번입니다. 간이병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번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3번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여준다. 4번 변기를 침대 난간과 30에서 45도 되게 붙인다. 5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눕혀 변기를 대어준다.
자, 간이변기는 지칭 용어가 많습니다. 간이변기, 침상배변기, 휴대용 배변기 다 같은 용품을 지칭하는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둔부 아래 방수간다 맞죠? 네, 조용한 환경보다는 배변이 탁탁탁 소변이 튀는 소리 좀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물소리라든지 노랫소리 같은 걸 틀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배변이 끝나면 머리를 높여주지 않고, 네, 배변 하실 때 상체를 좀 상승시켜야 복부에 힘이 주어져서, 네, 침대에서 누워서 용변 보는 것이 조금 덜 불편해집니다. 그다음에 예, 변기를 붙여서 갈 수가 없죠. 이동 변기 같은 경우에는 붙여줄 수 있고 간이 변기나 침상 변기 같은 경우에는 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 밑에 용변 변기를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맞지 않는 거고요. 자, 협조할 수 있다면 허리를 들어서, 협조할 수 없다면 옆으로 누워서 이런 표현이 맞는 거죠. 자, 다음 문항이요. 43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번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낮게 한다. 3번 변기를 대상자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4번 변기 손잡이를 왼쪽으로 잡게 한다. 5번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 준다. 정답은 3번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왼쪽 편마비였기 때문에 건강한 쪽을 잡고 이동하셔야 되니까 오른쪽에 두시면 됩니다. 등받이 있는 거 쓰셔야 되고요. 변기의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게 하셔야 이동하시면서 낙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변기 손잡이는 건강한 쪽을 잡으셔야 되니까 오른쪽이 되셔야 되고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쪽은 마비된 쪽이 왼쪽이어야 됩니다. 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44번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피부 발적이 보이면 연고를 발라준다. 2번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 옆으로 돌려눕혀 교환한다. 3번 기저귀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놓는다. 4번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5번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 털어내고 재사용한다. 정답은 2번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 네, 옆으로 돌려눕혀 교환한다. 아까 봤던 휴대용 변기, 간이 변기와 기저귀 교환의 방법들이 비슷하죠? 예, 협조가 가능하시다면 엉덩이 허리를 들어서 불가능하시다면 옆으로 돌려서 피부 발적이 보이면 연고를 바르는 게 아니라 욕창의 위험성이 지금 심해지고 있죠. 예,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발적이요. 사라지면 다행인데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수건 찜질하고, 그죠? 닦아주고, 물기 제거하고, 통풍 열어서 바람 쐬게 해주시고, 좀 말려주시고, 이런 방법들로 발적을 좀 완화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치매 초기 증상대처법에 조금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3번 같은 경우에 안쪽이 보이면 안 돼요. 바깥쪽이 보여야죠. 이렇게 되면 내용물이 흐르잖아요. 기저귀는 규칙적인 순서가 없습니다. 용변을 보셨을 때는 언제든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45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해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움직이지 않게 한다. 2번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3번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4번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번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네, 정답은 2번 돈요관이 꼬이거나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 거죠. 아랫배가 불편하다는 얘기는 소변이 네, 몸 밖으로 배설되지 않고 안에 누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려면 왜 소변이 통과가 안 되지? 돈요관이 꼬였거나 막힌 경우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는 거죠. 다음 문항이요. 46번입니다. 대상자의 칫솔질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닿는다. 2번 편마비인 경우 마비 쪽으로 아래로 향하게 눕힌다. 3번 치약은 칫솔목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짠다. 4번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다. 5번 치실을 사용한 후 칫솔질을 한다. 자, 정답은 3번. 치약은 칫솔목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준다. 네, 이 표현이 맞죠? 자, 칫솔질의 방향은 치아에서 잇몸이 아니라 두 개 바뀌었어요.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래로 향하는 쪽, 현마비일 때 아래로 향하는 쪽은 항상 건강한 쪽입니다. 힘이 있어서 지질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그쵸?
네, 그 다음 치실을 사용한 후에는 칫솔질을 한다. 순서가 바뀌었죠? 자, 47번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가기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2번 한쪽 귀를 기막이 솜으로 막는다. 3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4번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번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답은 3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네, 침상에서 머리 감는 경우 가운데가 아니라 모서리 쪽으로 가죠. 눈가게 수건을 올렸는가 눈에 올려두시고 귀는 한쪽 귀만 막는 게 아니 양쪽 귀 같이 다 막아주시고 방수포는 어깨 밑까지 깔아주시고 수건은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싸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48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발,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2번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3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4번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5번 유황붓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맞죠? 네. 자, 우리 통목의 순서 있죠? 다리, 발, 몸통, 회음부 순으로 닦아주시고요. 식사 직전과 직후는 내복욕을 피해주십니다. 안전손잡이는 당연히 건강한 쪽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요. 물의 온도는 손등에 올려와서 온도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항이요. 49번입니다.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원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2번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3번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4번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5번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씻긴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부끄러운 수치감을 느끼시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혼자 씻을 수 있다면 스스로 씻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문항 갈게요. 50번입니다.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액병은 대상자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여야 한다. 2번 주사 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문지른다. 3번 상의를 입힐 때는 왼쪽 팔 수에 오른쪽 팔 순으로 입힌다. 4번 정맥 주사 부위가 붓고 수액 주입 속도가 느려지면 주사 바늘을 빼준다. 5번 주입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기를 대상자 오른쪽 가까이에 둔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수액병은 심장보다 높게 하셔야지만 피가 혈액이 역류되는 걸 막아낼 수 있고요. 문지르지 않습니다. 주사바늘 부위 문지르면 혈관 터져서 멍들어요. 그쵸? 4번 같은 경우에 예, 우리가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속도는 예, 의료인이 합니다. 자, 이거 콜라보레이션 문제예요. 섞어놓은 거. 주사 돕기에 있는 문제 플러스 옷 갈아입히기에 수액 맞고 계신 분들 그 순서를 좀 줄일 수 있냐고 묻는 거지? 묻는 거죠? 네. 갑자기 네, 말이 짧아졌어요. 자, 3번에 보시면 그러면 수액을 맞고 있는 경우에는 네, 순서가 어떻게 되냐? 입만, 입을 땐 마비 쪽부터 똑같죠?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간다면 항상 가운데 넣어달라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 수치. 그 수액이 가운데 들어갔고, 지금 입는 거니까 입을 땐 마비 쪽부터.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 팔 입고, 수액 입고, 오른쪽 팔 순서. 네, 요렇게 가면 됩니다. 네. 자, 다음 갈까요? 아이고, 녹음 중이 됐네. 네. 자, 51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네, 그림 한번 봐주시고요. 자, 1번 평평한 길을 갈 때 또는 오르막을 갈 때. 2번 경사로를 올라갈 때 또는 내리막을 갈 때. 3번 엘리베이터를 탈 때 또는 문턱을 지나갈 때.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5번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네,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앞바퀴가 지면에 닿으면 잘 굴러가지도 않고 또 털털털 진동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뒷바퀴로만 이동합니다. 턱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서 앞바퀴가 가고 뒷바퀴가 따라가 주시면 되는 거죠. 네, 4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도록 할게요. 자, 52번입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순서는 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밟아짐대를 올린다. 나. 휠체어의 왼쪽을 침대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마, 대상자의 허리와 등을 지지하고 일으켜 침대에 돌려눕힌 후에 다리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다. 자, 선생님들이 가나다라마 순서 한번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휠체어 왼쪽을 침대와 평행하게 둔다. 예, 또 평행하게 말고도 30에서 45도 각도로 놔주셔도 되죠. 자, 그 다음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하신 상태에서 라, 그 다음에 오른쪽 분마비니까 건강한 손이 왼쪽 손이죠. 왼쪽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하시고 대상자의 허리와 등을 지지해서 일으키세요 돌려 앉힌 후에 다리를 들어 침대에 눕혀주면 됩니다. 자, 우리 요거 설명하는 거죠, 지금. 요 그림. 그래서 나가, 라다마 2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항이요. 53번입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나.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바닥에 발이 지면에 닿게 한다. 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한다. 마,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도 정답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첫 번째 자동차 비스듬하게 휠체어를 놔주신 상태에서 잠금 장치를 반드시 고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발이 지면에 닿게 하신 상태에서 명보사의 무릎에서 이제 마비측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 시트에 앉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엉덩이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과 같은 방법을 글씨 가나다라마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54번입니다. 보행 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무 받침이 닿았는지를 확인한다. 2번 보행 벨트를 가슴 위치에 고정한다. 3번 보행 벨트를 대상자 피부에 밀착시켜 고정한다. 4번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번 건강한 쪽 보행 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잡게 한다. 자, 우리 선생님들 보행 벨트 어떤 건지 다 아시죠? 네, 다 아실 거예요. 교재 보셔서 꼭 복대처럼 생겼죠. 근데 이제 허리에 차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고무 받침이 보행 벨트에 없죠. 네, 사진이 안 맞죠? 네, 고무 받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팡이나 보행기 같은 바퀴 있는 부분, 그래서 바닥에 닿는 부분 그런 걸 설명하니까 일본 설명이 틀렸고요. 가슴 위치에 고정하는 게 아니라 허리에 매주시는 거죠. 피부에 밀착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벨트 착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마비 쪽에서 보행벨트 손잡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 쪽 보행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허리를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마비 쪽을 지지하시면서 보행을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문항 갈게요. 자, 55번입니다. 오른쪽 발목을 삐끗한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는 대상자의 팔과 요양보호사가 지지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는 자, 이것도 읽으면 정신없으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답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1인 부축하기의 설명인 거죠. 여기 보면 부축하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1인 부축하기 표준규제 이렇게 나와요. 손상되지 않은 쪽에 서서 손상되지 않은 쪽 건강한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고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이송한다. 자, 그래서 어깨에 걸쳐야 되는 팔은 건강한 팔이어야 돼. 오른쪽 발목이 삐끗하셨으니 오른쪽에 불편이 손상된 쪽이죠. 그래서 왼쪽 팔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깨를 걸치고 대상자의 손목을 잡아라.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쪽 손목인 거냐. 네, 요양보 선생님이 건강한 쪽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목도 당연히 건강한 쪽의 손목이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왼쪽 손목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56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연구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네, 이것도 선생님들 답 한번 찾아주세요. 자, 정답 공개할까요? 이 문제는 표로 공개합니다. 네. 자, 구입품에 들어가는 거 5개 중에서, 네, 요거죠? 네, 요거 뭐예요? 간이변기, 간이대변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침대, 전동 침대, 대여품이죠? 배외 감지용 매트, 요거 배외 감지기, 대여품이죠? 목욕 리프트, 휠체어, 전부 다 대여품입니다. 자, 수동품목과, 대여 품목과 네, 구입 품목. 이거 우리가 구분하셔서 나눠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고, 다 홍용되는 거, 같이 공용이 다 되는 거, 욕창용 매트리스죠? 네, 경사로도 실외용은 대여고, 실내용은 구입품입니다. 그래서 대여 품목의 팔종, 네,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런 문제 조금 빨리 풀 수도 있고요. 혹시 또 이 품목을 떠올리시면서 이 독립조가 뭐지? 배감지기가 뭐지? 이렇게 하시다면 표준교재에서 다시 한번 네, 사진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 다 나왔을 때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다음 문항 갈까요? 자, 57번입니다.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2번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번 혈액이 묻은 의류는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4번 소는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5번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분리 따로따로 세탁해 주셔야 되고요. 가래가 묻었다고 다 소각 처리하진 않습니다. 이제 뭐 전염성 결핵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거고요. 재사용 안 되죠. 혈액은 항상 찬물로 닦고 더물 헹구는 거. 젖은 수건 안 되죠. 마른 수건 쓰셔야 되니까. 자, 다음 문항이요. 58번입니다. 대상자가 유치 돈요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번 느린 맥박, 2번 둔부 욕창, 3번 옆구리 부위의 통증, 4번 일일 소변량 증가, 5번 요도 분비물 감소. 정답은 3번 옆구리 부위의 통증입니다. 네, 요로 감염 증상이죠. 자, 우리 표준교재 요로 감염 증상 이렇게 많아요. 네, 하복복통부터 시작해서 네, 간호설사 부분까지 요런 부분도 한번 쭉 읽어주시고 왜냐면 3번의 옆구리 부위 통증을 빼고 배뇨통 넣을 수도 있고 빈뇨 넣을 수도 있고 요도 분비물 넣을 수도 있고 악취가 심하게 나니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문제를 바꿨을 때 답의 네, 내용만 하시면 바꿔줘도 네, 한 10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보시면 옆구리 부위 통증이 요로 감염이야 까지만 하지 않고 요로 감염에 또 다른 증상이 뭐가 있었을까? 요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개념 박스 네, 파란색 다 모았잖아요. 자, 다음 문항이요. 59번입니다.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 연료를 비운다. 2번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3번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4번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5번 통신기기는 꺼놓는다. 정답은 3번. 네,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는 치워주셔야 도시는 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시작되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거 확인해 주시는 거고요. 주유가 되어 있다. 이거는 우리 표준교재에 어디에 나오나요? 그 335페이지에 가시면 아래에 네, 그 그림 사진 있어요. 태풍 예보 시행도. 이런 부분도 같이 봐주셔야 되거든요. 연료는 미리 채워주시는 게 맞고요. 창문과 현관문은 네, 열어두시면
위험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외출하지 말고 닫아두고 기상상을 확인해 주셔야 되니까 통신기 꺼두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글씨에도 설명이 있지만 태풍 예보 시 행동에 표준교재 그림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문항 갈까요? 자, 60번입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을 섭취한다. 2번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3번 가급적 도점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4번 식이섬유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보리와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예. 자, 우리가 생과일 대신 과일 봤겠죠? 생과일이 더 좋습니다. 과일 통조림에는 네,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음, 칼슘 보충제 같은 경우에 변비로 고생을 하시잖아요.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칼슘 보충제로 섭취를 하시게 되면 변비 발생이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으로 드시는 식품으로 드시는 것보다 좀 네, 식품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죠? 네, 요런 보충제로 드시는 것보다는 보정은 아시잖아요. 많이 깎으면 네, 저자는시가 돼버려서 장에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수분은 절대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문항이요. 61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한다. 2번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3번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병행한다. 4번 외출의 만족 정도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5번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요구는 대상자 요구를 우선시 해주셔야 되고요. 2번 매출 계획은 맞죠? 네, 개인 업무 병행할 수 없습니다. 만족도도 대상자에게 묻습니다. 보호자가 아니고요.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관리자나 센터장님 책임자에게 얼른 연락을 해주셔야죠. 네, 우리가요, 사실 뭐문항 다 어렵지 않아요. 요렇게, 이거 뭐야? 이런 문제도 나와? 이렇게 쉬운 것도 있어요, 사실. 어려움과 쉬운 게 이렇게 산중되니까 저도 좀 개념 이해가 필요하고 어려운 내용들은 부가 설명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요런 쉬운 문제는 사실 싹싹싹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보시다가 안다 그러면 그냥 탁탁탁 감기해서 건너뛰기 하셔서 보셔도 충분합니다. 다 무조건 사실 뭐문항을 풀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 문항 갈까요? 62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3번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5번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정답은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 예, 그래서 이제 식탁의 다리 간격이 넓어서 휠체어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들어가실 수 있게 이런 거를 우리가 주관경에서 좀 안전한 환경으로 보고 있죠. 자,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라 발을 비추도록 발밑을 비추는 게 좋고요. 문턱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낙상 우려가 있죠. 욕조는 낮은 욕조가 사용하기 편합니다. 둥근형 문고리 손잡이가 이 소근육이 불편해져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열고 닫기가 편한 막대형으로 네,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항 갈게요. 자, 6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그릇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2번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3번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4번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번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자, 1번입니다. 그릇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조절해라. 식사량을 좀 더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릇의 크기가 좀 작은 걸로 바꿔주란 얘기였죠. 음식의 온도는 요양보호 선생님이 가장 먹기 좋은 온도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앉은 다음에 차려주면 안 돼요. 다 차려진 상태에서 어시 식사하세요 해서 바로 앉아 식사하실 수 있게 화내십니다. 식사 중에는 어떤 다른 데 집중할 수 있는 TV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제한하죠.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내어놓으시면 다 못 골라 드세요. 그러니까 딱 드실 수 있는 만큼만
네, 종류 몇 가지만 제한하시고 다 드시면 또 바꿔서 이제 전섭 시간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뷔페식으로 만들지 마시고 네, 코스식으로 바꿔주십시오. 다 먹고 또 갖다 드리고 다 먹고 또 갖다 드리고 여러 개를 놓고 골라 먹으면 혼란이 와서 선택에 대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잘 못 골라 드세요. 그래서 가끔은 밥만 드시는 치매신이 있고 가끔 반찬만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인 거죠. 다음 문항이요. 64번입니다.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설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2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4번 누구에게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5번 취침 전에 시원한 음료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정답은 3번.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네, 우리가 수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이에요. 뭐 이런 규칙 설명 도움 안 되고요. 네, 이렇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잠을 못 이룰 때 배부르면 잠 더 잘 안 오잖아요. 이런 설명, 네, 설명은 일단 치면시는데 다 맞지 않아요. 차가운 음료수 잠을 유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안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책을 읽거나 또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또 이렇게 포근해지는 그런 거가 수면 유도가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맥락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항 갈까요? 자, 6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옷을 꺼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왜 남의 옷을 가져가세요? 라며 소리친다. 2번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 3번 옷은 내일 찾고 주무세요. 라고 하며 조명을 끈다. 4번 남의 옷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라며 옷을 정리한다. 5번 자꾸 이러시면 독방으로 가셔야 해요. 라며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2번.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 석양증후군인데, 문제는 석양증후군의 대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의사소통의 공감법도 같이 있습니다. 네, 우리 공감하는 방법이 부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감정을 같이 느끼고 그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 옷을 꺼내는 거예요. 네, 어르신 막 뭘 찾고 있죠? 네, 그러면 아우 어르신 그거 하면 안 돼요. 독방으로 가셔야죠. 남이 이거 전부 다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예, 이런 문제가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면 표준 교재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딱 정형화돼서 나오는 답안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문제이긴 해요. 예, 왜 제가 좋다고 하냐면 현장 나가서 직접 이런 상황 되면 여러분 직접 이런 언어를 대처해 주셔야 되거든요. 요 공감법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의사소통은 치매하고 이렇게 이렇게 콜라보로 섞어가지고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 늘 말합니다. 제가 시기 강의에서 입장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지? 이거에 집중하셔서 헷갈릴 때는 그럼 한번 말해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말이 뭘까요? 내가 치매 대상자가 되셔서 1번 마음에 드나 2번 마음에 드나 3번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보시면 답이 더 잘 보이기도 해요. 그 방법 한번 써보세요. 여기도 그런 내용으로다가 느낌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 문항이요. 66번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유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번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4번 자유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한 거였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가 행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수정해주거나 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보상과 벌이 있었잖아요. 벌 같은 경우에 치면신데 언어로 하는 벌은 안 돼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막 이런 혼내기 이런 거 그런 거 안 되고요. 예, 2개 주기로 했던 걸 하나 드린다든지 드리기로 했던 걸 가져간다든지 이것도 사실 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3번이고요. 또 이거와 비슷하게 나오는 내용에서 만약에 3번을 뺀다면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단호하게. 단호하게 말해주는 거 있죠. 예,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딱딱 끊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 당황하지 말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표현들을 하셨을 때 정답이에요. 예, 다음 문항 갈게요. 자, 67번입니다. 망상이 있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치매 대상자가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 봐 안 먹어.
자, 요양보호사 어떻게 말하냐는 거죠. 1번,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번, 그럼 지금 경찰 신고할게요. 3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4번, 안 넣었다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안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5번,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3번. 이것도 입장 바꾸시면 돼요. 네, 지금 우리가 망상일 때도 공감법으로 대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예, 걱정되는 거죠. 농약 탔을까 봐, 몸에 안 좋을까 봐. 그래서 어르신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시면 좋겠는데 이런 표현 이것도 5개 중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일 때 어떤 영보사가 하는 말이 가장 내가 듣기 좋을까?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걸까? 이거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오거든요. 네, 다음 문항 갈게요. 6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그러시면 제가 센터장님한테 혼나요. 2번 왜 갑자기 김치전이 생각나셨어요? 3번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한번 해보세요. 4번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5번 김치전이 생각나시는 것을 보니 오늘 비가 오려나 봐요. 정답은 4번입니다. 어? 약간 이런 느낌 나셨나요? 네. 이거 볼 때는 아마 틀리신다면 오답을 체크하셨다면 3번, 4번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애매합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는요, 어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도 있어요. 출제위원이 어떤 의도로 출제했냐에 따라서 정형과 딱 나와진 정답이 표준기 이것도 아무리 뒤져도 김치전 이게 안 나오거든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 여기서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이거 뭐하고 약간 가까워요? 네, 우리 망상에 약간 그런 부분과 가깝죠. 그래서 내가 하겠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주의완기법이 튀어나오셔야 돼. 주의완기법. 여기 있잖아요. 아, 어르신 그러면 저랑 같이 부침가루 사러 가실까요? 밖에 갔다 나갔다 오실까요? 예, 이렇게 하셔서 밖에 나갔다 또 잊어버려요. 네, 고집이 그냥 어디로 갔나 길에 나가면 다른 거 보시고 즐기시다가 길에다 다 놓고 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얘는요. 한 번 해보세요. 이 뉘앙스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뉘앙스. 이런 표현은 좀 빼고, 요리하는 것을 어르신 김치전이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어르신 김치전이 뭐, 요런 식의 뉘앙스라면 좀 맞다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뉘앙스가 그래요. 어떻게 말하냐에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좀 불친절합니까? 공감 빵이고, 그쵸? 그래서 4번에 가까운 정답.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이렇게 내가 말을 해서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찾아요. 네, 이런 문제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음 문항 갈게요. 자, 69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오며 엄마 어디에 있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1번 엄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물어본다. 2번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준다. 3번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4번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찾으러 가자고 말한다. 5번 병세가 심해져서 헛것이 보이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자, 정답은 3번 등장했습니다. 주의원기법. 네, 이것도 뭐예요? 엄마 어디 있어? 라며 막 방에서 뛰쳐나와 환각에 가까운 내용이죠. 환각과 망상일 때 대표적인 게 공감을 하시고 또 그 공감법이 없다면 주의원기법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화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대화체가 나오면 공감법을 찾아주시고 대화체가 아닌 거에 나오면 네, 주의원기법을 좀 더 가까이 찾아주시면 간접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 안 해요. 네, 이거는 부정하는 거잖아요. 아니,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아니, 지금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병세가 안 좋으셔서. 이거 어르신 상태 다 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엄청 화를 내거나 손 딱 올라옵니다. 왜요? 때리려고요. 그쵸? 그런 부분도 우리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일 안 될 겁니다. 지금 당장 하겠다는데, 지금 엄마가 이렇다는데, 내일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분들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 가장 근접한 답입니다. 다음 문항이요. 70번입니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킨다. 2번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된다. 3번 맨손 체조 하기는 진압력을 향상하는 활동이다.
4번 인지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5번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나 보호자가 진행해 주시면 돼요.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식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숙련도 되어 있지 않으면 인지작 활동 잘 안 따라가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사실은 많이 공부해 주셔야 돼요. 이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격하시고 요양보호사 활동하실 때는 인지자극 훈련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심층으로 많이 수업을 듣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하기 어려우세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수발 부담이 감소되죠. 인지자극 훈련을 하시면 문제행동이 줄어들어요. 왜? 기분 좋거든요. 재밌거든요. 그럼 문제행동 안 합니다. 2번 같은 경우에 약물요법이 아니라 비약물요법이잖아요. 자, 맨손 체조하기는 진압력이 아니라 신체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네, 혼자서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일 수 없어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 문항이요. 자, 7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1번 순발력, 2번 계산력, 3번 진압력, 4번 통제력, 5번 지구력. 정답은 3번 진압력입니다. 진압력뿐만 아니라 집중력, 기억력, 언어 능력까지도 다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인지자극 훈련이 우리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인지자극 훈련마다 무엇을 상징시키는 훈련일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지자극 훈련을 다 하나하나 넘기면서 다음 장면에 정리를 하나 해놨거든요. 제 유튜브에 그 숏, 짧은 영상에도 이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 업로드한 거. 예. 그리고 여기서 정리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하는 거 4개, 경증 7개, 그다음 중증 9개. 제가 일부러 종류도 썼어요. 네,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하지? 이것도 직접 눈으로 선생님들 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뇌건강 여기 쓰기는 뭐를 상승시키는 거지? 진압력, 단기 기억. 빈칸 채우기는 언어 유창성. 이렇게. 제가 다 못 읽습니다. 이거 시간 엄청 오래 걸리니까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프로그램의 그림이나 책의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요거는 기억력 향상이네. 이거는 주의력이네. 이거 언어적 자극이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선생님들이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강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쵸? 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거니까 선생님들의 수준에 맞게, 예, 선생님들 방법에 맞게 수준은 방법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정지 눌러주시고 이것만 읽으셔도 되고 이거를 읽었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시면 표준교재 돌아가셔서 하나씩 하나씩 또 보셔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저 다음 문제 갈게요. 72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나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을 옳은 것은 자,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 누워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 있을래. 자, 뭐라 하실까요? 1번. 네, 그러시면 다음에 나가요. 2번.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요. 3번.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4번,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큰일 나요. 5번,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 있고 싶네요. 자, 문제 기억하셔야 돼요. 공감 찾는 거 아니에요. 공감과 나전달법은 다르잖아요. 나전달법은 4가지. 그런 행동이 나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서 제 기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4단계.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누워 계시는 거예요. 행동, 계속 누워 계시니 예, 그걸로 어떤 영향? 어르신 근력이 떨어질까 봐 내 마음이 걱정이 돼요. 어르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산책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표현이 맞는 법이죠. 예, 공감 나전달. 듣기는 꽃이 공감, 말하기는 나전달이 꽃. 네, 요런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합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73번입니다.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짱을 끼고 앉는다. 2번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3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4번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5번이죠? 네, 몸을 약간 기울여서 경청, 기울일 겸 내가 기울여 지금 듣고 있습니다. 팔짱 끼는 자세, 손가락 지적하는 거 한 곳에 고정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좀 시선을 움직여줘야 되죠?
긴 침묵이면 약간 내 말을 지금 무시하나? 안 듣나? 이런 느낌 들게 하세요. 그건 피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문항이요. 74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준다. 1번 시각장애 대상자, 2번 언어장애 대상자, 3번 주의력 결핍장애, 4번 청각장애, 5번 진압력장애. 정답은 2번 언어장애 대상자입니다. 자, 우리 언어장애 대상자 요 말고도 또 있죠. 만약에 요 세 개를 빼고 네, 요 두 개를 넣어도 답이 언어장애 대상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답변이 끝나기 전에 질문하지 않고요. 알아듣고 이해가 됐다면 네, 아니요로 짧게 대답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요런 표현들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 두신다면 요거 빼고 요렇게 넣어도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같이 네, 공부하기 굉장히 좋죠.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나머지도 막 쓰고 싶었는데, 네,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또 다른 문제 푸시면서 시각장애는 뭐지? 주의력은 뭐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자, 다음 문항이요. 자, 75번입니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번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번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꾸어 말한다. 4번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5번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정답은 4번. 네, 몸짓, 표정까지 사용해서 의미를 전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요. 난청이라서 눈을 보면 정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입은 크게 벌리시고요. 네, 못 알아듣다 주제 바꾸시면 안 돼요. 아, 이 고창기에 내가 입을 댄다고 소리가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문장도 많습니다. 문제 풀다 보면. 자, 여기 말고 또 난청 대상자 이 보기 5개 쓰인 거 말고 요런 거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해 주는 거 보청기를 사용하시다면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밝은 방 뭐 어두운 방, 네, 뭐 어두운 조명 이런 거 나오시면 들려요. 자 다음 문항이요. 76번입니다. 시설에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 자극을 준다. 2번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 3번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러준다. 4번 다른 대상자가 한 가족임을 인식시킨다. 5번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하여 시설을 집으로 알게 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진압력장애 어떤 분인지 아시죠? 우리가 시간, 장소, 날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네, 인지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노출하면 새로운 환경을 인식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달력, 시계 같은 걸 보여줘라. 이게 맞고요. 그 어머님, 아버님 왜 들렸을까요? 이름을 직접 불러주세요. 땡땡땡님, 땡땡땡 어르신, 이런 식으로. 좀 4번 문장의 맥락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다른 대상자가 한 가족임을 인식시켜라. 아니, 다른 대상자는 대상자지 한 가족, 같은 가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 같은 경우에 기억을 할 수 있고 남아 있어서 기억에 대한 부분들이 인지가 정도되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은 방문을 제한하고 네, 접촉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5번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77번입니다.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번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3번 손가락을 입에 넣고 구토시킨다. 4번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입니다. 하임리법에 대한 설명이죠. 예,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면 식사를 하시다가 질식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임리 방법을 그림으로 글씨로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78번입니다.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물집을 터뜨려 준다. 2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3번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4번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5번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부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붓기 전에 반지나 장신구나 이런 것들은 다 빼주셔야 되고요. 물집 터트려주면 안 되잖아요. 마른 유지로 넣는 게 아니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주시는 거고, 세게 틀면 수압 때문에 화상 부위가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수압이 세지 않게 담궈주시는 걸 권장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안 발라요. 열기를 내보내지 못해서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치약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이 나와도 네, 절대 발라주지 마시고 찬물에 화기 제거하는 게 1번인 거죠. 다음 문항이요. 79번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분당 70에서 90회 속도로 시행한다. 2번 가슴이 최대 3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 압박한다. 4번 압박된 이완의 시간 비율이 70대 30이 되게 한다. 5번 반응 확인, 인공호흡,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순으로 시행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 압박한다. 자,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죠? 예, 틀렸죠. 가슴은 3이 아니라 5cm. 비율은 50대 50. 자, 우리가 심폐소생술에 나오시는 숫자는 좀 다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심폐소생술 순서 어떻게 될까요?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그래서 5번 순서 틀렸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80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30회의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켠다. 2번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4번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른다. 5번 정상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내 가슴 압박을 중단합니다. 자, 가슴 압박을 맞춘 후에 전원을 켠다. 이건요, 도착하면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 하고 계시다가 숫자와 상관없이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바로 켜주셔야 되고요.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 하시잖아요. 수초 이상 걸리니까. 동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분만 쓰는 거냐?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만자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의식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딱 요렇게 나와야 돼요. 반응과 정상적 호흡은 심정지 대상자 이 설명 외에 나머지는 다 오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런 걸로도 오답 처리 많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준비한 거 80번 여기까지 다 풀어봤고요. 자, 옆에다가 틀린 문항 쓰셨나요? 분석 한번 가겠습니다. 자, 틀린 문항 번호 보시면서 몇 번째 틀렸는지 잘 확인하셔가지고요. 내가 틀린 문항이 단원이 어딘지를 좀 체크를 해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는 작아진다는 목적으로 합니다. 네, 나 이런 단어는 알고 있네. 나 이 단어 아직도 잘 모르네. 여기 공부 더 해야 되네. 요거를 진단하기 위함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하시는 게 좋거든요. 물론 문제 유형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유형 반복해서 몇 번 풀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대신에 유형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이걸 분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자, 그러면 예,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단원을 몇 개 쓰셨다면 어디 가서 보충하면 될까요? 요거 안내 한번 할게요. 제일 좋은 건 표준 교재입니다. 페이지 써놨잖아요. 일로 가시면 되고, 너무 많아서 나 못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실기강은 4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건 그림 문제고요. 네, 그거 외에 7강, 8강, 9강, 10강 이런 식으로 실기강들을 문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론강이 많은 실기강인데 잠시만요. 네, 만약에 내가 나 치매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예, 강좌를 찾아가시면 돼요. 거기 이제 제목 옆에 보면 예, 이게 파트가 어떤 파트인지 이제 예, 본인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골라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부족한 단원들은 조금 단원 문제로 다 보충을 하고 오신다면 또 다른 모의고사 풀어보실 때 점수 상승. 제일 좋은 건 표준 교재. 제 거 안 보셔도 돼요. 표준 교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다음 종이 문제집 계시면 단원 문제. 이제 그게 좀 어렵다,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이쪽. 또는 네, 영상 말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항상 설명문에 블로그 주소 넣어놓거든요. 거기 가시면 똑같은 문제 지면으로 푸실 수 있어요. 쫙쫙 다 넘어가시면서 그렇게 하셔서 단원 정리를 좀 보충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점수가 상승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이제 오늘은 네, 10강까지 해서 마쳤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주. 제가 항상 주 2회에 업로드를 하잖아요. 근데 2주 동안만 제가 주 1회만 할게요. 왜냐면 하는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외부 다른 강의가 지금 요양보호사 강의 외에 제가 치매 인지활동 강의를 지금 2주를 도맡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주 2회 업로드하는 게 조금 벅차더라고요. 이 2주 동안만요. 그래서 준비 과정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때는 주 1회만 업로드. 아, 왜 너울쌤이 한 분밖에 안 올리지? 예, 이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뭐 궁금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고정적으로 보시는 선생님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리는 거고 제가 또 여력이 되면 주 2회 정도로 다시 4월 말에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 제가 이번 주에 한 번 더 뵙도록 할게요. 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언제나 화이팅! 응원합니다. 다음에 봬요.